네, 안녕하세요. 플레이코치 파란돼지입니다. 오늘 보러 갈까 말까 영상은요, 하기 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제 냄새나는 방구석이 아니라 여기 지금 저희 소극장계 신화 산울림 소극장 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산울림 소극장에 나와 있냐면요, 제가 앞으로 2달 동안 산울림 소극장의 서포터즈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산울림 소극장이 저의 능력을 높이 사가지고 이렇게 서포터즈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이제 제 능력을 10분 발휘해가지고 앞으로 3달 동안 올라갈 6개의 고전극장 공연을 제가 이렇게 무려 각 공연 연출님과 함께 보러 갈까 말까 영상을 같이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공연으로요, 극단 작은 신화의 연출님 김정민 연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각 극단의 연출님들과 한번 영상을 찍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또 돼버려가지고 참 당황스럽네요. 저도. 네, 영광입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이 스페이드의 여왕 줄거리를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스페이드의 여왕은 이제 러시아의 작가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쓴 스페이드 여왕이라는 소설을 각색해서 만든 연극이고, 1830년대에 이제 독일에서 러시아로 귀화해서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게르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던 그 장교가 일확천금의 어떤 꿈에 눈이 멀어서 그 백작 부인에게 카드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을 듣기 위해서 백작 부인을 찾아가서 얘기를 들으려다가 어떤 일어나는 사건과 그리고 그 어떤 허망한 결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영상을 찍으면서 그 입덕 포인트들을 항상 꼽는데, 이 연극을 보러 오신 입덕 포인트는 한 3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극단 작은 신화에서 러시아의 고전 문학을 산울림 소극장에서 한다. 요와 3개의 포인트가 이 관객들이 극장으로 찾아오실 수 있을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작은 신화 극단, 이런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작은 신화의 연극을 봐야 한다,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포인트일까요? 저희 작은 신화는 일단 대학로에서 굉장히 역사도 깊고 그리고 배우들도 많고 연출도 많은 편인 극단이에요. 역사가 얼마나? 지금 한 32년? 33년 그 정도 된, 굉장히 오래된 극단이고, 그래서 이제 배우들도 지금 1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큰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한 어떤 성향의 연극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취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오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지금은 좀 그런 고전을 각색한 작품 번역극 위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저는 너무 어렵고 너무 막 머리 아픈 그런 작품, 진지하고 너무 머리 아픈 작품보다는 조금 관객분들과 즐겁게 이렇게 소통하면서 뭔가 좀 즐길 수 있는 연극을 좀 저는 추구하는 편이라서, 그런 쪽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작품을 보러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2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러시아 문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깊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도 푸시킨, 그리고 푸시킨의 작품 중에서도 스페이드의 여왕을 고르셨어요. 푸시킨 하면은 사실 그게 제일 유명하잖아요. 삶이 그대로 소개체라죠. 그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는 그 문장인데, 왜 푸시킨 작가를 골랐는지, 그리고 푸시킨의 작품 중에서도 왜 스페이드의 여왕이었는지, 그 고르신 포인트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러시아 문학은 별로 읽어본 적이 없고, 또 혹시 이 작품 하시기 전에 푸시킨의 작품을 읽어보신 적? 이 작품 하기 전 푸시킨의 작품은 조금 읽어보긴 했어요. 대위의 딸도 읽어보고, 이 작품도 역시 읽어보긴 했는데, 근데 왜 읽어봤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이 뮤지컬 갬블러라는 이제 뮤지컬을 봤었는데, 그 갬블러의 원작이 스페이드 여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뮤지컬을 보고서 그 원작 소설이 있다고 해서 한번 읽어봤었는데,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산울림 고전극장을 하게 되면서 러시아 문학 하니까 그때 읽었던 스페이드 여왕이 문득 떠오른 거예요. 뮤지컬의 어떤 원작이었을 정도면은 어떤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읽었더니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때는 못 봤던 부분들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다, 이 작품을 이번에 고전극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관객분들과 같이 연극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뮤지컬 갬블러와는 다른 이 연극의 포인트는 뭘까요?
뮤지컬 갬블러는 이제 아주 완전 현대적으로 각색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라스베가스가 나오고 이제 러시아가 무대가 아니라 완전히 현대의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그래도 어떤 고전의 어떤 결은 유지를 하면서,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이제 이 게르만이라고 하는 주인공도 그렇고 이 작품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나오는 게 카드 게임, 도박 이런 게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게임들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게임을 하는 모습, 그리고 게임을 하는 어떤 스릴, 쫄깃쫄깃함,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연극적으로 좀 구현을 해보고 싶어서 중간 중간에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어떤 꿈이나 환상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몽환적이면서도 네네, 그런 맞아요. 도박의 쫄깃쫄깃함이 살아있는 네네네네. 그런 작품이 될 것 같네요. 사실 문학 작품을 연극하는 거를 제가 많이 봤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문학 작품을 사실 문학으로만 읽어도 되는 부분인데 왜 극장까지 와서 그거를 봐야 할까? 저는 분명히 그 문학과 공연 사이에 다른 포인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점이 그 문학 작품과는 좀 다르고, 스페이드의 여왕을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공연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편이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포인트들도 혹시 있을까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게임을 이제 구현을 해서 실제로 무대 위에서 게임을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 아마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에서는 이제 게임을 하는 게 물론 묘사가 되어 그쵸. 있지만은 텍스트로 느낄 수 그렇죠. 없는 그런 텍스트로만으로는 텐션. 그게 아직 잘 전달이 안 되고, 사실 그 게임도 이 게임이 그 당시 러시아에서 유행했었던, 지금은 사실 거의 없어진 어떤 전설의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을 가지고 와서 관객분들과 그리고 직접 합니다. 그 게임을 하기도 하고. 관객들과요? 관객들과도 흥미롭네요. 그래서 관객분들께 극장에 들어오실 때 트럼프 카드를 한 장씩 나눠드려서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같이 하는 장면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소설에서는 이제 어떤 그냥 텍스트로만 있고 상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번에는 실제로 내가 체험을 할 수 있고, 마치 그 도박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이번에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열이 앉는 게 그 관객과 배우와의 소통을 즐기시는데 조금 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앞열에 앉으시는 게. 그렇죠. 네, 굳이 가기는 배우들이 뒷열까지 가서 이제 네네. 도박을 하진 않으실 거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산울극장 일찍 오셔가지고 앞열에 앉으시면 배우들과 도박을 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소설은 문장 위주의 텍스트고 연극은 대사 위주의 텍스트잖아요. 혹시 그 푸시킨의 그 어떤 대사들을 살리려는 노력도 혹시 연극에서 있을까요? 그럼요. 네. 그래서 사실 원작 소설을 이제 각색을 하면서 원작 소설에서 따온 구절도 굉장히 많고, 원작 소설에서 극중 대사뿐만 아니라 그 주인공이 내면으로 생각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대사로 많이 차용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푸시킨이 쓴 시들도 많이 사용.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푸시킨이 사실 그 시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푸시킨의 소설을 모르는 분은 많아도 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하는 그 시는 모르시는 분이 없어서 그 시들도 몇 편 정도 극중에서 대사로 이번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설에는 실제로 없는 시들을 푸시킨의 시들을 그렇죠. 연극으로 끌어온 거군요. 네네네. 훨씬 더 다채로운 푸시킨을 만나볼 수 있겠네요. 그럼 연극을 통해서. 흥미로운데요. 그러면은 이 연극을 보러 오시는 관객들이 요 대사만큼은 마음에 담아두고 갔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연극 볼 때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만한 대사가 하나 있다면은 어떤 대사일까요? 저는 이거는 이제 원작이 없었고 제가 쓴 대사이긴 한데 자부심이 있으시죠? 푸시킨의 대사가 아니고 연출의 대사인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하는 어떤 스페이드 여왕의 어떤 주제를 관통하는 이제 대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생은 도박과 같은 것, 영원히 따기만 하는 사람도 영원히 지기만 하는 사람도 없죠라는 대사를 저는 좀 모두 꼭꼭 씹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푸시킨의 문장이 아니라 연출님의 문장을 다들 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 연극은 푸시킨의 작품이 아니라 김정민 연출님의 작품이라는 거 다들 기억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연극 스페이드의 여왕은요 6월 11일부터 언제까지죠? 23일. 네, 23일까지 홍대에 위치한 산울림 소극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공연을 쉬고요.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가능합니다. 공연 시간은 평일 8시, 주말 3시 이렇게 돼 있고요. 할인은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편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티켓비는 3만 원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극장에서 연극을 좀 더 풍성하게 보시려면은 일찍 오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산울림 소극장은 지정좌석이 아니고 일찍 오셔서 이렇게 선착순으로 자리를 배정받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배우님들과 이 도박 한 판, 갬블러 한 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일찍 와서 이렇게 줄을 서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러 오실 관객들과 혹시 영상을 보면서 보러 갈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사람분들에게 한 말씀 해드리자면요. 네, 산울림 고전극장의 취지이기도 한데 고전의 묘미를 살리면서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작품들이 아마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고 저희 작품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 이런 작품을 보면 이런 고전 속에서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고 이것이 계속 우리가 반복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전의 묘미와 현대의 그 묘미 두 개 다 잡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스페이드의 영이라는 작품을 언제 읽어보시겠습니까? 극장으로 오시면은 편하게 앉으셔서 고전 문학을 즐기면서 김정민 연출님의 세련된 현대극도 보실 수 있다라는 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블레이크 코치 파른돼지였고요. 그리고 저는 연극 연출가 김정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보러 오세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